메트로놀스 탈선 사고의 기관사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미주한인재단이 오늘 위원장을 임명하고 각 분과별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한항공 미주요금 담화 배상안에 연방법원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집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뉴욕시 AP 시험 합격 고교생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민의 대다수가 북핵을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일 탈선 사고를 일으킨 메트로놀스 열차의 기관사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해 인재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한인 1명 등 4명의 희생자를 낸 메트로놀스 열차 탈선 사고. 사고 원인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열차 기관사 윌리엄 럭펠러가 사고 직전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기관사가 사고 당시 정신이 멍한 상태였고 비상사태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은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조사 결과 열차의 브레이크나 선로 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기관사의 과실에 의한 인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열차 탈선 사고로 숨진 안기숙 씨의 장례 일정이 잡혔습니다. 조문 및 연도는 오는 6일 플러싱 중앙장의사에서 열리며 장례 미사는 다음 날인 7일 우드사이드 성 세바스찬 성당에서 진행됩니다. 미사 후 안 씨의 시신은 퀸즈 미들빌리지에 있는 프레시 폰드 화장터에서 화장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LA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주 한인재단은 지난 7월 8년간 공석이었던 재단의 뉴욕 지역 휘장단을 구성하고 뉴욕에서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오늘은 각 분과별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임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사업회를 이어받아 새롭게 출범된 미주 한인재단. 재단은 지난 7월 김영윤 전 뉴욕 한인 청과협회 회장 등 3명을 뉴욕 지역 회장으로 임명하고 뉴욕에서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단은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각 분과별 위원 위촉과 함께 위원장을 임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일태 대한뉴욕 씨름협회장을 씨름부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위원과 자문위원 등 총 15명을 각 분과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재단은 뉴욕에서 미주 한인의 날 시의회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년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한인의 날 기념식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비전과 미주 한인 사회와 미주류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스스로 찾아내고 우리가 미국의 주인 되기 운동을 적극 펼치기 위해서 조직을 확산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내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파인플라자 플라이스 센터에서 뉴저지 지역 회장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연방법원이 대한항공 미주요금 담합에 대한 배상안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연방법원에 최종 승인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지난 2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의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최종 심리에서 현금 3,900만 달러와 2,600만 달러 상당의 여행권 등 총 6,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액수는 신청자의 숫자와 실제 지불한 항공 요금에 비례해 결정될 예정이며 신청 마감은 오는 31일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은 항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내년 중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지난 2011년 현금 1,100만 달러, 쿠폰 1,000만 달러 등 총 2,2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해 법원 승인까지 받은 바 있어 두 항공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은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에 뉴욕주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불만이 높은데요. 가뜩이나 비싼 뉴욕주 보험료, 인상률도 타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 인상률이 높은 주 20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뉴욕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전미소비자연맹이 1989년에서 2010년 전국 50개 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 뉴욕주의 보험료는 $665 7센트에서 $1,078 88센트로 62.2% 인상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인상률 43.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비해 뉴저지주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보험료 인상률이 가장 낮은 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뉴저지주의 자동차 보험료는 $1,157로 1989년 $982 93센트보다 17.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보험료가 비싸기도 합니다. 또 커네티컷주의 경우에는 $965 22센트로 나타나 지난 20년간 전국 평균보다 낮은 30.4%가 올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50개 주 가운데 보험료가 $747 97센트에서 $745 72센트로 0.3%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뉴욕시 공립학생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AP 시험의 합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SAT에서도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시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서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합격한 뉴욕시 고교생은 올해 기준 19,5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8,330명보다 6.4%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11년간 무려 100.4%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 기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의 합격자 증가율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02년 한 과목 이상에서 AP 시험에 합격한 아시안 학생은 3,011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7,585명으로 151.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흑인은 134.6%, 히스패닉은 101.7%, 그리고 백인은 47.4%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AP 시험 응시자도 2002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SAT 시험도 뉴욕시 고교생의 SAT 성적은 전년 대비 8점이나 오른 1,333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과 데니스 윌카 시 교육감은 뉴욕시 고교생의 학업 실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출이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무역 적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수요 회복으로 수입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9월 무역 적자는 430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에는 406억 달러로 5.4%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400억 달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상품 서비스 수출은 전달보다 1.8% 늘어난 1,927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석유 제품, 식음료, 소비재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감소세이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한 것입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유럽연합 27개국으로의 수출도 늘었습니다. 10월 전체 수입은 2,333억 달러로 9월보다 0.4% 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화부문 무역 수지가 602억 2천만 달러 적자였지만 서비스업에서 19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국내 총생산을 산정하는 데 쓰이는 실질 무역 적자도 10월 483억 달러로 전달보다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 부문이 4분기 GDP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민의 대다수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중요한 국제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퓨어 리서치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전국의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주요 안보 위협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결과 미국민의 3분의 2가 미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꼽았습니다. 또 북핵보다 더 강한 안보 위협은 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이라고 75%가 답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의 사이버 공격이 70%,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6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위협 국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란과 중국이 각각 16%로 가장 많았고 북한과 이라크는 각각 7%였습니다. 반면 미국 자신을 위협 국가로 지목한 비율도 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외국 문제 개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해석됐습니다. 외국 선호도 조사에서는 캐나다 81%, 영국 79%, 다음은 일본과 독일,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뉴저지주가 인터넷 도박을 허용했는데요. 하루에 5천여 명이 계좌를 만드는 등 벌써 5만 명이 가입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가 활성화되고 주정부 세수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뉴저지 인터넷 도박장들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시범 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정식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1일부터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대형 도박장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도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도박을 허용했습니다. 주정부 산하 게임산업진흥과가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계좌를 개설한 가입자 수는 51,35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달 29일 이후에만 14,000명 이상, 또 추수감사절인 28일에는 단 하루 만에 5천여 명이 계좌를 만드는 등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도박장은 6곳이지만 시행 직전 기술적인 장애를 겪었던 골든 너기트 애틀랜틱 시티 도박장이 곧 영업을 시작하면 이용자 수는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산업진흥과는 온라인 도박으로 앞으로 얼마나 세금 수입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도박이 도박장들의 수입은 물론 주정부 세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